그런데 특검은 민주당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보 얘기 들어볼까요? 수사 과정에서 윤모 씨의 법정 진술 내용을 청취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은 만들었다. 다만 그 진술 내용이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검이 끝나고 나중에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 인계 안 했네요, 김유정 의원님. 특검팀 관계자, 인지한 모든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권성동 의원도 똑같은 사람에게 비슷한 형태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고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이렇게 금품 비리와 관련된 진술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마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15명 인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이미 저는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통일교 인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 사건은 무마된 채로 아마 절대 캐비넷 밖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통일교라는 자금 출처도 갖고 전달한 사람도 갖고 전달한 배경도 다 갖고 받은 쪽이 민주당이면 무조건 성역처럼 수사 안 해야 됩니까? 모든 내용을 수사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에게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별건 수사라 수사를 안 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미 특검의 수사는 특히나 이 김건희 특검을 두고 싸서 별건 수사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권성동 의원, 삼부토건 회장, 오세훈 시장, 브로커 2명. 관련성 낮은 사건도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당사자들은 별건 수사다라고 반발하는 게 16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별건도 민주당 인사가 엮이면 안 한다는 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의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똑같은데 권성동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이나 민주당 재선 의원 적어도 2명 수천만 원 금품의 경배 똑같은데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것도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자금 출처인데 왜 수사를 안 하나? 이 검사 출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검이 하는 말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오전에 특검보 나와가지고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죠. 네. 전 거짓말이죠. 전 거짓말이고 지금 3대 특검이 있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좀 과도하게 하고 있죠. 수사 대상이 아닌 것도 다 수사를 했어요. 25건을 기소했는데 14건이 별건 수사입니다. 그럼 저건 자기 부정이죠. 그럼 14건 기소한 건 수사 대상이 아닌데 기소했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명현 특검이 굉장히 바람잘날 없어요. 본인부터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문제가 되고 또 양평과 관련된 공무원 민중기 특검. 그렇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3대 특검이 있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이 별건 수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저건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별건이더라도 민주당이 받은 별건은 수사 안 한다 뭐 이런 논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그 가평에 있는 천정구에 가서 한학적 총대 절을 하고 1억 원을 받았다. 그 얼마나 충격으로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녹취록이랄지 여러 가지 보고서랄지 정말 많은 증거들에 의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가서 절하고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 받았고 고급 시계 받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도 당원 가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통일교의 진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돈 받은 거를 제외하고 보면 똑같다? 사실은 아니 훨씬 많죠. 훨씬 많다? 그렇죠. 그 횟수도 많고요. 돈 양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별건 수사를 25건 중에서 14건 해놓고는 이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아니면 특검이 보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받았다라는 의혹은 별건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별의 별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한다. 아니 전에부터요. 이거 별건 수사 아니냐 하면 특검법에 수사하다가 인지한 사건은 수사도 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명을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오직 왜 이 사건만 이거 별건이고
특검법과 관련된 없는 수사다고 해서 이걸 왜 어떻게 보면 제쳐버렸냐 이거죠. 근데 결과를 따지면 이제 선별적 특검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아마 저 수사를 하다가 민주당과 관련된 게 나오니까 굉장히 뜨악했을 거예요. 그래서 특검으로 임명을 민주기 특검을 해줬는데 본인이 민주당을 또 수사하게 되면 이거 특검의 어떤 방향이 다르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사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아니 수사를 해야지 왜 내사로 처리를 합니까? 아, 저건 내사입니까? 그렇죠. 내사 사건 자체는 정식 수사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수사하지 않고 만약에 저 사건 자체를 인계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내사 사건 자체는 사건을 정식적으로 부여하고 입건이 한 그러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 자체는 그냥 수사기관에 이거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해봐라 그러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수사기관에 넘겨버리면 수사기관에서 의지가 확실히 있지 않으면 또 저걸 발견하지 않으면 수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건 정치와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시효가 있어요. 네. 그럼 일부는 지금 10월 달에 시효가 완성된다는 거고 순차적으로 완성이 되겠죠. 시효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특검 넘겨가지고 1, 2년 지나버리면 특검 다 끝나버리면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묘하게 제가 볼 때는 머리를 써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거 자체를 그냥 뭉개버리면 직무유기랄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으니까 내사 사건으로 살짝 부여해놓고 사건 자체를 대충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느냐. 이제까지 민주기 특검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 수사 열심히 해서 다 드러내야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선택적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뭐 특검을 하라고 했더니 뭐 민주당 파출소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김광삼 변호사의 강한 비판적인 어떤 개인적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수사를 수사기관에 넘기려고 했는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사건 번호는 부여했다. 나중에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 그 말을 100번 믿는다 치더라도 똑같은 의혹에 대해서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특검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여당,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수사기관에 넘길 생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특검의 대처가 다른데 조기현 변호사님. 언제 수사기관에 인계하려던 생각이었을까요? 뭐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도과하면 관련된 수사가 미진한 사건 내지 공소제기하지 않을 사건은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아마 수사기간이 끝나면 이 전체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나머지 잔여 사건을 이첩하는 수순을 갈 거로 봅니다. 근데 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법률에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법의 1조는 이 특검의 목적은 2조, 그러니까 수사 대상 1호부터 16호까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인 거고 2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가 조작부터 해서 15호까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 명시한 다음에 16호에 관련된 범죄, 인지된 관련 범죄로 해놓고 그 2조 3항에서 관련 범죄의 의미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돼서 증거인멸 등의 뭐 범죄, 각 조금 전에 얘기한 1호부터 15 사건 관련돼서 증거를 통해서 체득한 범죄 수익이 나온 그 원인과 그걸로 인한 처분 범죄, 또 1번 사건과 관련돼서 동시에 원인 발생이 된 사건 이래서 수사 대상은 이 특검 2조의 범위 내에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관련해서 인지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검으로서는. 그래서 어제 특검부가 밝히는 바와 같이 인지됐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고 그래서 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이 사건 기록을 조제해 놨고요. 사건이 끝나고 수사가 끝나면 이첩할 수순으로 예정돼 있던 겁니다. 이게 민주당이라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네. 특검법 2조에 있는 수사 대상과 범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 그것도 그냥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관련 범죄에 대한 기존 특검법의 해석상 이런 방식으로 인지된 사건까지는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민주당 통일교 관련된 부분 외에도 한학자 총재의 원전 도박 사건도 수사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인지된 사건인데 수사 안 한 사건이 여러 건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중에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기초 판단을 한 결과 혐의 사실이 범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 이첩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특검이 분명하게 밝히는 바와 같이 특검 수사가 끝나면 이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특검법에 따른 판단을 했고 수사기간이 끝나면 이첩을 할 것이고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자 정치권에선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 통일교를 지칭해서 해산 명령을 언급한 것이 이른바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틀막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죠.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민주당에게 돈 줬다는 건 불지 말라라는 입틀막 경고 아니냐. 종교 해산 명령은 통일교로서는 엄청난 발언이었을 겁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 통일교 돈 받은 민주당 사람 15명. 누가 얼마나 받았기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입틀막 하나. 김주영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차관이 관여를 한 게 명백하게 드러났고 관여해서는 안 되는 장관이 또 관여를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소위 대통령실과 어떻게 연계가 됐을까라는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연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느냐, 소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는 아니라도 민정 라인과는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특검이 그렇습니다. 특검이 똑같은 진술을 이 국민의힘 쪽 인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 무려 15명이나 그것도 실제로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에서 8월 달에 접을 때 단독으로 결정했을까요? 특검 혼자서? 이런 중대한 사안을? 그러면은 이 사실을 법무부 장관하고는 어떻게 논의를 했을 것이며 소위 대통령실 민정 라인에는 어떻게 보고했을 것이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이 모든 거를 다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자체 판단인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런 게 안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특검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항인데도. 그런데 왜 대통령실에 보고됐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냐면 직접 언급된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 성남 라인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은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그쪽 라인과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그 관계를 맺어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쪽 사람하고는 2, 3년간 닦아놓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거 목전에 가서 이런 관계를 해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두고 있다. 소위 작업 들어갔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인사에게 단순하게 첫 만남에서 거액의 돈이 오갔다라고 일방적인 그 특검의 주장이 있는 것과 달리 민주당 쪽 인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라인에게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접근했는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어프로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됐다면 보고가 안 된 거 증명해야 돼요. 보고가 됐다면 대통령이 이런 말하는 부분이 야, 해산까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 한 명이나 윤 본부장이 개인적인 처벌 받는 게 아니라 종교 전체가 다칠 수 있어라는 사인이 간 거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연루 의혹이 밝혀지면 정당 해산이 10번이고 100번이고 갈 수 있는 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발언은 당대표가 했는데 이 종교재단을 공격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전에는 국민의힘만 연동이 된 줄 알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이런 식으로 야, 니들 당이 해산당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은 당이 아니라 여기서 더 불면 니네 종교단체가 다칠 수 있어 라고까지 가지 않았냐.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뭐냐. 민주당 인사가 관여됐다라는 이 진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몰랐지만 특검 측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하든지 특검하든지 밝혀야 됩니다. 김희정 의원님의 강력한 또 비판 개인적 견해 주셨는데요. 특검이 이걸 덮으려고 했을까? 왜 수사를 안 했을까? 권성동 의원, 민주당 재선 의원들 똑같이 돈 받았는데 왜 한쪽은 특검이 직접 수사하면서 한쪽은 별건이라고 안 한다고 하는 걸까? 대통령은 왜 이 통일교 해산 얘기를 꺼냈을까? 등등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